네, RPM 20쪽에 125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식을 전개시켰을 때 개수가 정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요 녀석을 우리 전개시켰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항정리식을 통해서 써본다면 6시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루트 6의 6제곱 x는 0제곱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6시 1에 루트 6의 5제곱 그리고 x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질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전개시킨 이 항들 중에서 개수가 정수인 항들을 원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개수가 정수인 항이면은 포인트는 루트 6이죠. 루트가 남아있으면 정수가 안 나올 거고, 루트가 없어지면 정수가 나올 테니까 결국은 요 놈은 정수로 합격이고 요 놈은 정수로 불합격이죠. 그쵸? 왜? 홀수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요 놈은 다시 루트 6의 4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지겠고, 그러면 결국은 짝수,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짝수면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요 x의 지수가 짝수인, 또 다시 말하면 요 자리가 짝수인 애들이면 합격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가 0을 포함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요 놈이 하나 있고 요 놈이 하나 있고 여기 중간에 누가 껴있을 거냐면 6시 4에 루트 6의 제곱 그리고 x의 제곱 요 친구까지 해가지고, 자, 지금 밑줄근 이 4개의 항들만 개수가 정수인 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걔네들의 개수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얘부터 보면은 얘는 6의 세제곱이니까 216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앞에 있는 게 15가 되겠고, 요거는 6의 제곱 36이니까 개수만 따지면 54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요게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6이니까 90이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6이랑 540이랑 90이랑 1을 더한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630에다가 846, 847.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1쪽에 130번 문제입니다. 자, 요 식을 전개시켰을 때 상수항이 누가 나오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식은요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식이고, 자, 요 뒤에 있는 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녀석은 지금 가장 높은 차수는 x의 6제곱일 거예요. 얘를 전개시켰을 때 모양을 써보면 6시 0에 x의 6제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로 다음 항이 6시 1에 x를 이번에는 하나 줄이고 x분의 1이 하나가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생각해보면 x의 4제곱이 들어있는 4차항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6차항이 나왔죠? 그 다음 4차항이 나왔죠? 여기가 2차 줄어들었으면 계속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항은 6시 2에 x의 4제곱이고 대신 x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 생각해보면 2차항이 되겠죠. 아, 그러면 2차항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0차항이 나올 겁니다.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차항이 등장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2차항이라는 것은 6시 4죠. 그럼 얘를 2번, 얘를 4번 뽑은 거니까 x의 제곱, x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약분을 시켰을 때 x제곱이 분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차수를 말하면 마이너스 2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4차 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6차 항으로 끝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그런 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식과 앞에 있는 요 괄호가 분배 법칙을 통해서 곱해졌을 때 상수항이 되는 경우를 고르면 되는 거죠. 상수항이 되는 경우. 자, 일단 요 놈이랑 곱해져 가지고 상수항이 되려면 요 놈이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차. 그쵸? 요렇게 곱해지면 x가 아예 사라지고 상수항이 나올 거고요. x 같은 경우는 1차이기 때문에 얘하고 곱해져서 상수항을 만드는 애가 요 중에는 없습니다. 차수를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 자, 요 놈은 얘 자체로 상수항이기 때문에 요 놈과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 요것도 써야 되겠네요. 상수항 그러면 6시 3이 되겠고, 앞에 거 3번, 뒤에 거 3번. 자, 요거
자, 그래서 요 1과 이 녀석이 곱해지면 역시 상수항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인가? 개수만 써볼게요. 개수만 써보면 요게 6시 2와 같은 거니까 15가 되겠죠.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해진 거. 요것도 개수만 써보면 얘는 6시 3이 되는 거니까 2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것이 상수항이 되겠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쪽에 13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렇게 생긴 식을 전개를 시켰을 때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일단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이 어디부터 나올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첫 번째 괄호 같은 경우는 x제곱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얘는 그냥 1차항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전개를 시켰을 때 이제 x제곱항이 처음으로 나올 텐데, 얘를 전개시켰을 때 x제곱항은 2c2의 x제곱, 요렇게 생긴 애가 얘 전개식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전개시켰을 때 x제곱항은 얘를 두 번 뽑아야 x제곱이 되는 거니까 3c2의 x제곱, 요런 애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을 전개시켰을 때 x제곱항은 20c2의 x제곱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x제곱항만 궁금한 거니까 요 놈들만 뽑아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쭉쭉 뽑아가지고 더하면 결국 얘네들의 개수는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20c2 이렇게 묶은 다음에 x제곱. 그쵸? 이거를 다 전개했을 때 x제곱항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는 요 놈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물론 요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사용되는 공식인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 된다라는 파스칼의 삼각형 기본 공식을 통해서 구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c2라는 녀석이 어차피 3c3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3c3이랑 3c2랑 더하면 요 규칙에 의해 가지고 4c3이 되고요. 그러면 4c3이랑 4c2랑 더하면 또 저 규칙에 의해서 5c3이 되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 결국 요 마지막에 있는 친구는 쭉쭉쭉 가가지고 20c3이랑 20c2를 더하는 게 마지막 계산일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21c3 해서 답은 5번인데, 자,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 요 모양이 바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키 스틱 패턴이다 해가지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또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2C2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더해져 나가는데, 자, 여기서처럼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아이고 펜을 떨어뜨려가지고 뒤에 있는 숫자가 지금처럼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얘네들의 합이 뭐가 되냐면요, 21C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원래 패턴대로 하나 더 커지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지금처럼 2 똑같이 뒤에 숫자가 계속 똑같았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여기서 띡 올라가서 3이 된다. 요렇게 하키스틱 패턴의 모양으로 아예 외워주시면 좋겠고, 하키스틱 패턴이란 지금 보여준 것과 같은 모양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 패턴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패턴은 이런 거예요.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20C 18 뭐 이렇게 더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커지는 것은 같죠. 그런데 아까 얘는 뒤에 숫자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얘는 뒤에 숫자도 하나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는데, 앞에 숫자는 그대로 21로 가는 게 맞고요. 뒤에 숫자가 지금처럼 쭉쭉쭉쭉 커진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안 커지고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18은 그대로 18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은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키스틱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맨 앞에 시작하는 녀석은
1이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항이 1인가 확인하시고, 자, 뒤에 숫자가 계속 커졌다면 마지막에는 유지. 뒤에 숫자가 계속 똑같았다면 마지막에 하나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탁 쓸 수 있거든요. 네. 네, 23쪽에 144번입니다. 자, 원소가 8개짜리 집합이 있는데요. 얘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원소가 홀수인 집합, 그러면 원소가 1개인 집합이나 또는 원소가 3개인 집합 또는 5개인 집합 또는 7개인 집합, 이렇게 네 종류가 있을 텐데, 원소가 1개짜리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8시 1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원소 3개짜리는 1부터 8 중에서 3개 선택해, 얘는 5개 선택해, 얘는 7개 선택해,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인데, 물론 하나씩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이항 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자, 지금처럼 하나씩 건너뛰고 더했을 때는 2에 8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2의 7제곱이니까 답은 128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이 개수가 뭐 8개가 아니라 뭐 30개, 40개, 100개를 하더라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건너뛰고 더한 경우에는 2의 8제곱에서 하나 빼서 2의 7제곱이 답이다 라고 이항계수의 성질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4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을 쓰는 건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NC0부터 NCN까지 빠짐없이 모두 더한 경우에 이 합이 2의 n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NC0 빼기, NC1 더하기, NC 이런 식으로 부호가 번갈아서 나오는 경우, 부호가 계속 교차하는 경우에는 0이다 라는 사실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처럼 홀수, 그러니까 짝수를 달고 있는 애들만 나오거나, 혹은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이런 식으로 홀수를 달고 있는 애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둘 다 하나씩 건너뛰고 더한 거죠. 건너뛰고 더한 경우에 얘네들의 합은 2의 n-1제곱이 된다. 이 정도가 이항계수의 성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억의 경우에는 집중해서 잘 보지 않으면 이거 하나씩 건너뛴 거잖아. 그러면 2의 11제곱에서 1 빼가지고 2의 10제곱 맞네,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규칙들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맨 앞이랑 맨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씩 건너뛰고 더한다라는 이 규칙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쵸? 여기 11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 11시 11이라는 것까지 마무리가 돼줘야 이게 2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지금은 2의 11시 11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탈락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고요. 7시 0부터 시작해서 7시 7까지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정확히 이 상황이 돼가지고 0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은 ENC 0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ENC EN까지 빠짐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지도 않았어요. 부호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공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EN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2의 EN제곱, 이것은 4의 N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23쪽에 148번 문제입니다. 자, 11의 30제곱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는데, 요놈의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만 궁금해요. 이 11의 30제곱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거기서 100 이하의 자리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을 자, 요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항 정리를 통해서 전개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30C 0 더하기 30C 1 곱하기 10 더하기 30C 2 곱하기 10제곱, 그 다음에 30C 3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거고, 마지막은 30C 30에 10의 30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만 궁금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항들이 있지만 자, 여기서 끊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끊어가지고 어차피 이 뒷부분은 자, 요거 보시면은 뭐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을 곱했다라는 건 0을 3개를 빵빵빵 붙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뒤의 숫자들은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뒷자리들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부분은 답을 찾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버려버리시고 앞에 있는 요 작은 숫자들만 계산을 좀 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구하시면 되는데 30시 0은 당연히 1이겠고요. 자, 요게 30인데 거기다 10 곱했으니까 요거는 300이 되겠죠. 300이 되겠고 자, 얘가 얼마냐면 얘는 30C이면은 30 곱하기 29를 2로 나눈 거죠. 그러면 얼마죠? 290에다가 145니까 435인가요? 그러면은 435에다가 10 곱했으니까 43,500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요 세 숫자만 더하는 거예요. 요 세 숫자만 더해보면 43,801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앞자리는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뒤에가 뭐 몇 천이 나온다면 바뀔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끝에 세 자리 801이라는 요 세 자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뒤에 숫자들을 아무리 더해도 자,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는 8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0이고 1의 자리 숫자는 1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고 A 빼기 B 빼기 C 구해보시면 답은 7이 되겠습니다. 네, 149번 문제입니다. 어느 월요일로부터 8의 13제곱일 후는 무슨 요일인가? 요일에 관련된 문제니까 당연히 7의 배수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월요일로부터 뭐 예를 들어 월요일로부터 한 뭐 30일이 흘렀다고 해봅시다. 월요일로부터 30일이 흘렀다. 그럼 무슨 요일일까? 이거 수요일이라는 거 다 알죠? 왜 수요일이냐? 30이라는 숫자를 7로 나눠봤을 때 몫이 얼마 나오고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2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월요일로부터 이틀 지난 요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도 결국 내가 궁금한 건 8의 13제곱이라는 이 큰 숫자가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우리의 궁금한 지점은 얘를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므로 또 센스 있게 8이라는 숫자를 1 플러스 7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걸 이항 정리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13C 0에 13C 1 곱하기 7 플러스 13C 2 곱하기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은 뭐 13C 13에 7의 13제곱 이렇게 될 건데 당연히 이 이후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7의 배수들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7로 나누면 다 나누어 떨어질 애들이고 결국 나머지는 얘가 되겠습니다. 얘는 얼마냐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월요일 바로 다음 요일인 화요일이 답이 되겠습니다.